사실 오늘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자들도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행사가 무엇이냐면 행사라기보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판 원구성 협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원구성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아직도 안 됐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25일 그러니까 오는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2대 국회 열차 18량 모두 출발합니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 원구성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측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요. 국민의힘 측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에 좀 질문을 던져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일단 국회 관례라는 것을 근거로 법사위는 제2야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례라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된 영역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가야 하는 근거가 뭐죠? 그 관례라는 거는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관례가 지켜졌을 때 이 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는 게 저는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견제잖아요.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결국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민주화 이후에 4명의 대통령께서 쓰셨던 거부권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쓰셨던 거부권 행사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법사위원장의 견제 효과가 없어졌고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서 다른 민생 법안까지 잠궈지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의 말처럼 헌법에서 부여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행사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담이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라는 어떤 법안과 정책이라는 법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정책과 관련된 것은 진보와 보수의 어떤 신념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본인 가족과 관련된 그런 정치와 관련된 법, 그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역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시한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을 돕는 셈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먼저 번에 18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우원식 의장이 또 중재를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라든지 OECD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고물가가 엄청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보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서 저희 국회가 7개 상임위를 그대로 놀게 내버려 둬야 되나? 이건 국민께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하신다면 저는 민주당이 18개라도 가져가서 일단 상임위를 가동시켜야 된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예. 저는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으로서 날이 서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어떤 의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때 과연 그런 출마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출발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따가운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민주당에 여러 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맨 처음에 11개 상임위와 7개 상임위로 나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중에 그렇다면 법사위만 준다면 나머지 두 운영위의 그 두 상임위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국회 내에서 국회라는 것이 대화 타협, 주고받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법사위 그럼 1년씩 하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대통령직도 1년씩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고압적인 협상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사위 사수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걸었다라고밖에 얘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법사위원장을 아무리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 참여를 해서 네. 적어도 뭐 야당이 독주한다는 것을 견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법사위 구성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그 관련자들 청문회를 할 때도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고요. 저희는 그 계속해서 법사위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오늘 의원식 의장 주재로 토의가 이뤄지고 내일 저희가 의원총회를 합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그럼 지금처럼 공정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참여를 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될 예정인데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하셨던 법사위 입법 청문회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죠. 이준석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사표를 내려면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던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측의 답변을 여러분께서 들으셨는데 구장훈 차장님, 네. 오늘 막판 협상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글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미 다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운영위조차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법사위도 1년씩 번갈아 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궁색한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정광재 전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